한국을 무지 싫어하는 일본 오사카시청 소속 수석팀장이 한국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서는 이제는 도저히 한국을 따라잡기도 힘들다며 오열하였는데요. 도대체 이 직원은 한국에서 뭘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계획가 미즈하라 치요코라고 합니다. 오사카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오사카의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일을 정말 사랑하지만 최근에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서울, 한국으로 가서 도시계획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워오라는 것이었어요. 오사카는 전통과 신중한 계획이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한국에서 배워오라고 하니 도대체 국장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의 집안은 200년 넘게 대대로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전통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사카의 옛 방식을 최고라고 믿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도 별로 없어 보였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국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국장님은 저를 보고 얇은 미소 지으며 치요코 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에 가서 그곳의 도시 계획과 기술에 대해 배워오면 좋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우리 오사카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짜증과 함께 의심이 났어요. 서울이 그렇게 도시계획에서 인상적일까? 오사카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던 날들을 기억했어요. 책상에 앉아 오래된 도시 지도를 보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을 미래를 상상했었죠. 그런데 그 도시가 이번엔 한국 서울이 되었던 거예요. 출발 당일 큰 기대 없이 약간의 의심과 궁금증을 안고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중에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과 날씨에 관해 물어봤어요. 승무원의 따뜻한 답변은 저를 미소 짓게 해주었고 조금은 안심시켜대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서울의 사진들을 보며 전통적인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감상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착륙할 때쯤 저는 단호한 결심이 생겼어요. 어떤 이유이던 한국에 온 이상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배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서울이 어떻게 현대기술과 따뜻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 여정이 오사카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인천공항은 넓고 밝았고 사람들은 웃으며 바쁘게 움직였으며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도시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발을 들이는 순간 비록 전에 한국에 대해 약간 편견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설렘을 가득 안고 눈을 크게 뜨며 저의 서울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은 처음 방문하는 도시였고 모든 것이 새롭고 활기찼어요. 밖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제 모험의 시작이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얼마 후 미남의 미소를 지닌 가이드 이민준 씨를 만났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치요코 씨.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민준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미래의 희망을 외치는 듯 했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 씨께서 서울의 성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서울은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나는 곳이에요. 역사도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마치 손수 만든 물건이 가득한 전통 시장 옆에 최신 전자제품 매장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옛 선율과 현대의 활기가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곧 도착한 도심의 한 공원에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공원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어린이들은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계셨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키오스크 앞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날씨 정보 확인이나 가족에게 메시지 보내기를 배우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큰 희망을 느꼈어요. 기술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민준 씨께서는 공원을 구석구석 소개해 주시면서 저기 보이는 스크린은 도시의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작은 분수대는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이에요. 서울은 기술이 사람들을 돕도록 설계되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오사카의 모습과 비교하며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도시에도 도입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면 깨끗한 보도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밝은 네온 불빛, 그리고 근처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모습에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도 익숙하게 느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 씨는 서울 곳곳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이 도시는 수많은 도전을 겪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있답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오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의 열정적인 말씀이 저를 점점 더 호기심과 감동으로 이끌었어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서울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날의 경험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약간의 의심과 망설임을 안고 도착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이 서울을 넘어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머릿속에 서울에서 본 모든 멋진 장면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자 다짐했어요. 오사카로 돌아가면 서울에서 본 따뜻한 기술의 힘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같은 아이디어들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다음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디지털 기술 교육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만이 기술을 다룬다는 편견이 깨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민준 씨와 사이오 씨와 함께 그 센터로 향했어요. 나무들이 늘어선 조용한 길을 걸으며 상쾌한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멀리서 들려오는 담소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건물은 단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벽에 붙은 다채로운 포스터에는 모든 연령을 위한 디지털 학습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환한 분위기의 방에 모인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그분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집중하며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루실까 하는 걱정이 잠시 스쳐갔지만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영자 선생님이셨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새로운 앱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함께 도와가며 배워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편안함을 느낀 듯 했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관찰했어요. 한 어르신 여성분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사용법을 익히다가 영상통화를 성공시키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그분의 미소는 더욱더 빛났어요. 영자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며 처음 오셨죠? 우리 센터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영자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에서는 모든 분이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기술은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오사카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오사카의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이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기술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꼭 이런 아이디어를 오사카로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저는 영자 선생님이 이끄는 소그룹 수업에 참여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실시간 뉴스 확인, 날씨 확인, 가족의 메시지 읽기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방안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영자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기술 용어가 생소했던 저도 그녀의 쉬운 설명 덕분에 금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한 어르신인 김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에서 오랜 지혜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때는 손편지를 쓰고 며칠이나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니 기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진 것을 느꼈어요.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의 도전 정신과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센터를 나서며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걸었을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 오사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제 센터 방문 이후 오늘은 민준 씨와 사이오 씨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교를 둘러보러 갔어요. 오사카와는 많이 다른 서울의 대학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 반, 긴장 반이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어요. 학생들이 무리지어 대화하고 몇몇은 빠르게 걸어가고 다른 학생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공부하거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큰 창문과 다채로운 벽화로 둘러싸여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한 권의 생생한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후 작은 안뜰에 모인 학생 무리 속에서 한 젊은 여성 하루카 씨를 보게 되었어요. 이미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뵙게 되어 설렜어요. 처음 본 순간 하루카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밝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자신감 있고 다정한 인상이었고 캠퍼스의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수업 프로젝트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루카 씨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번지르르한 것일 뿐이고 오사카의 전통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서울만의 멋진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제게 창의력과 자유를 느끼게 해줘요. 라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 말에 저는 큰 공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약간의 의심을 가졌었으니까요. 하루카 씨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서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때로는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잠시 후 하루카 씨가 제 쪽으로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예요. 저도 오사카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불안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웃고 소통하는 모습을 들려드렸어요. 하루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현대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하루카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캠퍼스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는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 의심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갔어요. 하루카 씨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캠퍼스의 활기찬 에너지에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대학은 단순한 학문 공부의 장소를 넘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지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저물고 민준 씨와 사이오 씨와 함께 캠퍼스를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이겨내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제 마음이 더 넓어지고 열린 채로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수많은 발견과 활기찬 토론을 경험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민준 씨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리는 소규모 워크숍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큰 창문으로 밝은 햇빛이 들어오며 바깥의 분주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사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했어요. 회의실에는 젊은 학생들, 다정한 지역 리더들, 그리고 몇몇 지역 사업가들이 모여 계셨어요. 모두가 기술과 계획이 어우러져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열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앞쪽 자리에 앉아 하나하나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민준 씨께서는 워크숍을 시작하시며 저희는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목표는 시민 모두의 삶을 더욱 쉽고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차분하고 격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디지털 도구들이 교통상황 모니터링, 공공안전 증진, 커뮤니티 이벤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듣고 놀랐어요. 토론 중 한 참가자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저를 오사카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분들도 이런 기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저는 손을 들며 제 의견을 나누었어요. 오사카에서도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에서 보니 기술이 단순히 생활을 빠르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오사카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준 씨께서 웃으며 맞아요. 바로 협력과 상호 배움의 힘이죠.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은 따뜻하고 단합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의 한 작은 식당에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아늑한 조명과 전통적인 한국 소품들이 장식된 그 식당에서 민준 씨와 몇몇 참가자들과 함께 비빔밥과 신선한 채소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오사카와 서울이 함께 협력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모두의 눈에서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참가자 지수 씨는 자신의 소규모 사업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며 크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간단한 앱 하나로 주문 관리, 배송 추적, 그리고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신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오사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관한 아이디어도 나누었어요. 참석자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마치 한 팀이 되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며 저는 모두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협력의 정신이 바로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현대적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중한 배움을 오사카로 가지고 돌아가 동료들과 지역 리더들에게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몸에 영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가르침을 주었고 함께 힘을 모으면 작은 아이디어도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서울을 떠나 오사카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기차에 탑승할 때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어두운 하늘 위에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 즉 어르신들이 웃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캠퍼스에서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학생들, 그리고 워크숍과 따뜻한 저녁 대화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보물이 되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민준 씨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우리는 도시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 말을 생각하며 이번 여정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전처럼 다른 문화를 경계하거나 회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배움을 통해 우리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마침내 오사카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모습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서울의 기운이 묻어있는 듯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경험과 아이디어를 오사카 시청 동료들과 나눌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오사카도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오후 시청에 밝고 탁 트인 회의실에 모여 동료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노트, 사진, 그리고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저는 차분하고도 희망의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웃으며 가족과 소통하는 모습,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 증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료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눈빛 속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동료인 다나카 씨께서 치요코 씨,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오사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자신 있게 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연결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 후 저희는 시청 내에서 작은 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학습센터를 오사카에 마련하고 시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기술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거리나 공원을 지날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본 활기찬 풍경과 협력의 모습을 오사카에서도 볼 수 있으리라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고요한 골목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빛이 서울의 불빛을 닮아 있었고 저는 새로운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변화를 만드는 시작은 한 사람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에 과감히 도전했던 제 선택이 오사카를 변화시킬 불씨가 될 것임을 믿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오사카와 서울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미래가 펼쳐지리라 꿈꾸게 되었어요. 모든 시민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위해 저는 오늘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오사카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협력과 혁신, 그리고 모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도시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 잘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추가되는 다음 사연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